처음 발표할 주제는 세프티 인 AI라는 주제로 해서 제가 오늘 타이틀을 했는데요. AI 안에서 세프티, 그렇죠? 저기서 이 세프티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서 쓰이고 있는데 저는 그 세프티를 위해서 그 AI 세프티가 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AI가 그 실제 일상생활에 적용되면서 이제 세프티가 중요시 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AI 세프티 연구소도 제가 그 연구 만들어지고 지금 많은 기관에서 세프티에 대한 이제 그 이슈가 뜨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벌써 저희가 20년 전 이상 되는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AI 기술이 적용될 때 벌써 안전이라는 문제는 벌써 고려가 됐었죠. 됐는데 그게 이제 현실에 와 닿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같이 고려할 대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AIN에서의 세프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계속 연구하고 있었고 최근에 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 기조 강연에서 한번 그 우리 많은 분들에게 그 안내 홍보해 드리고자 한 내용입니다. 죄송해요. 제 목차는 일단은 AI 안에서 세프티가 뭔가를 잠깐 언급했고요. 그리고 저 세프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AI 리스크라는 거를 한번 만져보고 설명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실제 이제 연구 사례 간단하게 사례를 연결하면서 향후 방안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AI의 세프티를 얘기할 때 여러분 그렇죠? AI 안정성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장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 AI는 뭐냐? 얘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었죠. AI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벌써 기존에 소프트웨어라는 단어가 있었고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게 있었죠. 소프트웨어 안전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AI 안전까지 이제 넘어가는 그런 단계겠죠.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AI도 일종의 하나의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죠. AI도 아이고 AI도 볼륨이 아닌데 원래 죄송합니다. AI도 원래는 그 하나의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죠.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AI에서 여기까지 이 소프트웨어 세프티 안에 AI를 넣어야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따로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에 넘어가는 가장 백그라운드 되는데 가장 큰 백그라운드가 되는 건 뭐냐? 가장 여기서 언급하는 그 오토메이션에서 오토로봇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소프트웨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그렇죠? 인풋, 프로세싱, 아웃풋 우리가 하이퍼라는 아키텍처에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했고 소프트웨어 구조가 되면서 동작에 들었던 구조 환경이었죠. 즉 디파인된 펑션을 가지고 디파인된 펑션이 여러 개 연결되면서 우리가 아웃풋이 내는 그래서 그 아웃풋이 우리가 정해진 중요한 게 정해진 룰에 의해서 실질이 실행이 되죠. 즉 인간이 개입이 된 거죠. 인간이 프리 디파인에도 인간이 개입되고 마지막 시행할 때도 인간이 결정한 룰에 따라서 동작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많은 어떤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에라 막는 거, 에라 프리벤션 하는 거에 많이 신경 썼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했던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었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포커싱이 뭐냐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버그, 에라, 에라 핸들링이 컸고, 그다음에 시스템 감정에서 페일리어나 펄트 이런 데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소프트웨어 안전을 강구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관점도 가져서 우리가 보통 신경 썼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 소프트웨어에서 안전에 대한 어떤 스코프가 되겠죠. 근데 AI를 넘어가면서 많이 바뀐 게 있죠. AI를 먼저 바뀐 게 가장 큰 바뀐 게 이 함수죠. 이 중요한 여기는 디파인된 펑션을 썼는데 AI에서는 디파인된 펑션이라 우리가 학습 모델이라고 하는 Y니까 fx라는 그 F가 돌아가는 그런 함수인데 얘가 계속 서로 이 인위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서로 연관하면서 서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연관성 가져서 뭔가 또 찾아내는 그런 아키텍처 모델로 바뀌었죠. 즉, 이 AI 모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성해야 될 건가가 굉장히 관건이죠.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동작되면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제너레이티브 릴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서로 상호간의 서로 관계를 찾아내면서 데이터와 데이터에서 어떤 난리를 생성하고 거기서 어떤 릴레이션십을 새롭게 만드는 제너레이티브 릴레이션십이 있다. 이 제너레이티브는 굉장히 큰 거고 그리고 AI가 돌아가는 그 소프트웨어 모델은
스코프의 중요한 부분이 오토노머시를 준 거죠. 자율성을. 우리가 인간의 편의, 어떤 기계, 어떤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휴먼 라이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적용되는 분야에서 오토노머스를 줘가지고 자율적으로 동작될 수 있게 가장 큰 저가 만져가는 저희는 이제 주로 자율주행 연구하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차에게 그런 그 레벨 4까지 가고 그렇게 된다면 자율성을 더 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게 서서 스스로 학습해서 자율성이 있고 근데 그중에 또 하나 AS 또 포커싱 되는 게 이런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 결정하는 면에서 이 어카운터빌리티가 되게 중요한 부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오토노머스 넘어가면서 AI 안전성이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학습하는 모델에 대한 어떤 안전성도 되게 중요하고 그 인너 우리가 세피티 쪽에 많이 치우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AI가 안전성은 저는 어디에 보냐면은 여기 보여요. 디시전 메이킹. 상당히 많은 분이 디시전 메이킹 얘기를 잘 안 하는 부분인데 AI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어떤 Y가 나왔을 때 Y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디시전 메이킹 할 것인가.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단어에 왜 중요하냐면은 디시전 메이킹이 마지막에 오토노머스한 액션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들 제가 많이 봤었으면은 상당히 많은 영화에서 이 부분이 나와요. 제가 한 가지 그 좀 여기는 안 들어갔는데 여기 옛날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2007년도 정도에 나왔던 에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스페인 영화예요. 스페인의 감성 영화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학습하는 과정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울 때 왜 우는가? 그거를 계속 찾아서 나중에 관계를 찾아가지고 우는 조건이 슬퍼서 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뻐서도 울고 즐거워서도 울고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었죠.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그 영화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디시전 메이킹 하게 했거든요. 디시전 메이킹 할 때 어떤 디시전 메이킹에 따라서 행동하느냐. 그때 거기서 이제 에바라는 영화에서는 이제 그 감성 수치를 8까지 가져가지고 8에만 공격을 하라고 돼 있어가지고 끝내는 로봇이 사람 주인을 죽이는 그런 비참한 영화인데 그래가지고 AI 다시 모델을 다시 결정하는 그 디시전 메이킹 알고리즘을 다시 고치는 즉 AI라는 부분에서 디시전 메이킹을 누가 하고 어떤 식으로 결정하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뭐가 나오냐면 오토노머스한 액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상황이 인지했을 때 상황 인지해서 가장 이거를 서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런 그런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지금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차에게 맡겼죠. 그러니까 차가 그거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좀 많은 도면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인더스트리 있는 부분들은 사람에 대한 로봇들 협업 로봇들이 서로 협업할 때 각자 다 여러 개 동작되겠죠. 근데 마지막에 액션을 어떻게 취할 건가 결정되는 부분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AI라는 부분에서 AI 안전을 볼 때 우리가 고려할 때는 그이 관계도를 찾아내는 모델링 학습 때라는 제네러티브가 있고 오토노머스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행위해가지고 나중에 오토노머스 액션이 취해질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까지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다. 이런 부분들이 AI 세프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고려해야 된다. 해봤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팩터들 뭐냐면 이 학습할 때부터 나오는 바이어스 그렇죠? 편향된 알고리즘, 편향된 어떤 데이터 그럼 굉장히 중요해서 바이오스에 대한 얘기 많이 우리가 연구하고 있죠. 신뢰성이나 세프티에서. 그다음에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에 대한 적정.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페이크 부분 많이 나오고 있죠. 페이크.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학습한 결과들이 우리가 unpredictable하거나 unreliable한 액션 취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에틱이란 부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람과 관계 때문에 에틱이 이슈이기 때문에 에틱에 대해 많이 고려해서 그래서 잘 보면 지금 AI 세프티가 어디에 많이 적용되냐면은 에티카 부분에 대해서 인간과 관계되면 좀 덜 적용되고 있고 인더스트리 부분이 그냥 많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죠. 인더스트리 부분. 거기서 인더스트리 들어오면 사람이 어떻게 에틱 문제는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스라든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쪽에서 좀만 신경 쓰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많이 넘어가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큰 이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고려할 때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I가 여러 가지 약간 안정도 보장되면서 잘 운영되는데 AI 세프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트러스트워시 많이 강조하는 그다음에 중요한 키워드가 얼라이먼트라는 단어.
그다음에 responsibility.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그 AI 세프티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그 AI를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실제 적용할 때 이런 큰 키워드를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본 세미나의 키워드로 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트러스트 워시라는 단이 많이 나오죠. 신뢰성이라는 단어. 신뢰성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빅데이터에서 트러스트 워시 만났을 때는 저는 이제 진실성이라고 그랬어요. 진실성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좀 우리나라 한국말을 번역할 때 트러스트 워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를 많이 할 때, AI에 대한 그래서 트러스트 AI. 거꾸로 지금 여기도 한 가지 또 하는 게 AI 트러스트 워시라는 단어 쓰시는데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트러스트 워시한 AI라 해서 트러스트 워시를 먼저 놨습니다. 트러스트 워시를. 그래서 AI는 트러스트 워시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안전이 보장된다를 강조해서. 그래서 AI 트러스트 워시냐, 트러스트 워시 AI냐. 저는 그래서 바꿨습니다. 주어와 두 관계를. 그래서 앞에 트러스트를 먼저 두고 뒤에 AI라 해서 트러스트 워시한 AI. 그러니까 AI 트러스트 워시가 된다. 그래서 좀 보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제가 이 자료들은 주로 레퍼런스 한 거는 그 니스트에서 나온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 문서가 있거든요. 다큐멘트. 거기를 참조해서 제가 그 공부하고 본 거를 이제 중요한 것들만 꼽아놨어요.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거기서 트러스 워시에 대한 캐러트레이트라고 해서 요 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 그림을 갖고 와서 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러스 워시에 대한 가장 중요한 A가 되려고 하면 어카운터블이랑 트랜스퍼런트 두 가지에 대한 요소를 키워드를 갖고 있고 거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밸리드하게 되고 시스템에 대해서 릴라이블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운영할 때 세프티하게 동작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런 키워드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페어나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스지 않은 그렇죠? 페어와 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돼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이러한 AI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되고 릴라이블하게 적용되려고 하면 그에는 시큐어와 레질리언트. 우리는 시큐어를 많이 고려를 해줍니다. 시큐어에서 보안과 관련된 부분은 하지만 우리가 많은 빠져 있는 건 레질리언트 단어를 빠진 부분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AI 적용되는 이거는 레질리언트가 들어가는 거는 AI 모델에서 레질리언트가 나온 게 아니라 AI 솔루션, AI에 적용되는 시스템 내지 솔루션에서 레질리언트를 고려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단어를 고려했는가? 제가 이거는 상당히 많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부분들이 AI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솔루션을 적용돼가지고 운용을 할 때 과연 레질리언트하게 운영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레질리언트라는 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적어요. 저는 저거를 거의 처음에 연구 개발할 때부터 레질리언트 단어를 굉장히 솔루션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레질리언트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왜? 시스템이 죽으면 안 되고 잘 동작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부분에서 기업의 솔루션 개발할 때 레질리언트를 빠져. 동작이 되겠지. 되겠지가 아니라 동작이 제대로 항상 필요할 때 동작이 돼야 돼요. 자율주행체를 운영하는데 레질리언트가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돼? CQ까지는 좋아. CQ는 외부 팀들 만드는지 막으면 되는데 레질리언트 시스템 자체가 동작이 돼요. 근데 제가 어제 차를 이제 공장 AS 맡겼는데 차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생기면 차 끝내 자율주행차가 운전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레질리언트거든요. 레질리언트 시스템이 항상 동작돼야 되는 관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고려해야 된다. 그게 신뢰성 중에 하나. 그다음에 중요한 게 AI 중에서 지금 많이 연구하되는 분들, 많이 연구하는 게 뭐냐면 AI가 동작이 됐는데 거기 설명할 수 있니? 그 이유를 왜 이렇게 참 동작이 됐지? 그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그래서 XA랑 해가지고 많은 연구가 되겠는데 그 이유를 찾아내는 거, 그 이유를 찾아내야지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단조 치취할 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되겠죠. 그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인터프리트 해석 항상 저게 되면은 어떤 조건이라도 우리 해석할 수가 하나가 때문에 어떤 인터프리터블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우리가 AI에 대한 책임, 트러스트 워시의 가장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프라이버시를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프라이버시나 에틱 문제. 이게 지금 인권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침해를 안 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어서 저는 트러스트 워시 캐릭터를 이렇게 달아 나온 거를 요 그림은 거기 있는 그림이에요. 딱 그림 보고 이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는데 우리 지금 여러분들 다 봤을 거예요. 또 밸리드, 릴라이블, 세이프,
페어 바이스, 그다음에 시큐어, 레질리언트, 익스컨. 들은 저거를 다시 한번 우리 몸에 배워서 저걸 다 고려해야지만이 우리가 책임질 수 있고 투명성 있는 AI 시스템이 될 수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얼라이먼트 AI요. 저기 얼라이먼트 AI라 검색하면 안 되고 AI 얼라이먼트 검색하면 이제 AI 얼라이먼트에 대해 설명이 쭉 나올 거예요. 우리 이쪽에요. 위키피디아에도 AI 얼라이먼트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거꾸로 해서 얼라이먼트 한 AI. AI가 우리가 안전성을 위해서는 얼라이먼트가 된 AI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거꾸로 얼라이먼트 저 앞에 뒀어요. 얼라이먼트가 뭐냐? 여러 멀어서 떠났는데 제가 설명은 제가 이걸 더 잘 썼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그림 같은 거 더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얼라이먼트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얼라이먼트. 첫 번째 얼라이먼트는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Y는 그 FX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얼라이먼트는 X에 대한 얼라이먼트 해줘야 돼요. 데이터.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쓸 거야 되는데 데이터에 대한 고려도 한번 해야 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많은 게 인너 얼라이먼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펑션입니다. F. 어떤 함수를 써서 어떻게 동작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되게 잘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많이 강조하죠. 우리가 돌아가는 AI 목적을 위해서 원래는 정렬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정렬뿐만 아니라 함수에 대한 정렬. 어떤 우리가 모델 잘 써야 되는가. 모델이 너무 많죠.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모델 썼을 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우리 카운터 팩츄리라는 그런 이미지이 있는데 그걸 썼으면 좋았는데 카운터 팩츄리라는 그런 그 AI 그 모델 개발한 쪽부터 보면은 엄청 많은 그런 이쪽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그 X에 대해서 F 또는 저 F에 대해서 X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그 많은 이쪽 AI 모델 개발한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고려하고 있고 그런 걸 잘 정렬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Y가. 근데 거기서 또 Y에 따라서 또 F가 또 달라질 수가 있고 F에 따라서 Y가 또 달라질 수가 똑같은 함수인데 Y가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가 인너 어라이먼트 중에서는 저 Y와 FX 저 관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잘 고려해 주는 거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고요. 저기서 또 하나 얼라이먼트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디시전. 우리가 얼라이먼트가 된다는 게 뭐냐면 뭔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실행 조건이 뭐냐죠. 디시전 메이킹에 대한 거에 그 자율주행차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Y가 나왔는데 Y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근데 Y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자율주행에서 딱 보면 모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식 컨트롤러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고 라이다가 있고 주변 서버랑 센서가 있을 때 이런 정보들을 동시에 다 받아서 순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츄에이션 어웨이니스를 되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웨이니스를 잘하는 그런 디시전 메이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AI 하는 사람 중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세프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웨어니스입니다. 근데 그걸 어웨어니스를 지금 AI 하는 사람들 많이 빼는데 저는 시스템 했던 사람이라 어웨어니스 즉 인지를 기가 막혀 줘야 되죠. 왜? 우리가 하는 그 오감 센서 그 데이터 받아서 판단하는 그런 모델들이 많은데 저 학습 모델 돌아가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발적으로 돌아가는 센서로부터 아니 그 값 결정된 그 판단한 값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정확한 시츄에이션을 찾아야 되거든요. 디시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해주는 그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관계에 대한 얼라이먼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 컨디션을 체크해가지고 정확한 액션을 판단할 수 있는 룰이 되게 중요하다. 그 룰에 대한 결정권을 잘해줘야지만이 우리가 뭐냐면 밑에 최종적으로 원하는 액션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AI 세프티, 세프티하게 하기 위해서 세프티를 위해서는 그 얼라이먼트가 돼야 된다. 얼라이먼트 된다는 뜻은 이 학습 모델이랑 이 디시전 메이킹하는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요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신경을 써서 우리가 그다음 제가 슬라이더가 뭐냐면은 리스판서블입니다. 리스판서블 AI. 리스판서블. 리스판서블 AI가 뭐냐? 리스판서블 AI는 이 과정 우리가 AI 시스템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이 그림은 아주 이 그림을 딱 보고서 너무 잘 그렸다. 너무 잘 그렸고 이 그림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 그림에서 책임자가 누구냐? 우리 AI 안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누가 져야 되나? 모든 사람이 다 져야 된다. 저 AI와 관계된 사람은 다 져야 된다. 첫 번째 질 사람은 설계자. 저
AI 솔루션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설계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그거를 개발하는 데이터 수집가부터 해가서 수집과 개발자, 모델 개발자, 그 다음에 솔루션 개발자 다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델 개발자만 하는데 실제로 아웃풋 디플레이하는 사람도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를 만약에 이제 회사, 모델 개발하는 회사, 그렇죠? 그 사람들 져야 되고, 마지막에 운영하는 사람들, 그렇죠? 소비자. 그러니까 누가 책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스코프, AI 그 안전성의 리스판시빌리티를 누가 줄 것인가를 다 판단해야 되는, 저는 이 그림이 상당히 좋았던 그림이고, 모든 건 다 적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아프리카 컨텍스트에서 처음에 우리가 설계와 디자인하는 사람부터 잘 해야 되고, 설계와 그 프레임과 디자인, 저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저 모델 개발보다는 저는 플랜을 더 중요하거든요. 플랜이 잘못되면은 모델이 설정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설계를 잘해라. 내가 왜 AI 모델을 써서 어디까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를 잘 판단하는 설계가 되게 중요하고, 그 설계가 끝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기가 막히게 뽑아야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AI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학습할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죠. 확보. 그래서 요번에 최근에 SLMM이 동작이 한 것도 성능 차원도 있지만, 그 LMM도 너무 제레한 것보다는 SLM에서 스몰 LM을 통해서 분야에 맞는 정책.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AI라는 게,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가 자기 전문 분야가 있듯이 전문적인 어떤 그 데이터를 분야에 전문적이야 그 솔루션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문에 맞는 데이터 콜렉션이 되게 중요하다. 데이터 콜렉션 거기서부터 여기 아까 언급했던 바이어스의 데이터 다 빠져야 되고, 저희도 그래서 그 이게 바이오스 빠지기 위해서 라벨링 하는 연구도 한번 해봤습니다. 라벨링이 잘못되면은, 그렇죠? 그 데이터가 잘못 들어서 잘못 라벨링 되면은 그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나오지 않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데이터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많은 우리 부분이 이제 적절한 모델을 이제 만들고 구축하고 이제 그걸 사용하는 모델 사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에서 요 많은 그 개발자분들은 저 AI 모델, 그래서 이제 AI 솔루션, AI 모델을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여기 많은, 그래서 개발자 다 저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저 개발자가 잘 돼서 나중에 밸리데이션이나 그러니까 원리 베리파이 다 시켜가지고 완전한 솔루션이 나왔다 치면은, 그래서 저기가 이제 개발자가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지금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굉장히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AI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 저 다음에 우리가 디플레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빠져 있어요. 디플레이 쪽에서 저게 현장에 적용될 때 어디까지 할 것인가. 저는 지금 제가 일부 그 실제 나와 있는 그 자율증뿐만이 아니라 그 이 우리가 전복 종자 우리 어플라이언스들 정보 과정 부분에서도 과연 AI에 대한 세프티가 보장이 되는가?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AI 세프티 관점에서 실제로 적용됐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안전을 고려해서 되는가?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게 그 오퍼레이터하고 모니터하는 부분이죠. 그 모니터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이제 이슈가 하나가 있는 게, 아까 그 오늘 세미나 일부에서 또 발표할 텐데 바로 저게 디지털 트윈이죠. 모니터 부분이. 모니터 부분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실세계와 가상과 연결돼서 한번 모니터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AI가 돌아갈 때 저 모니터에 대한 스코프를 얼마만큼 이제 그 기업에서 갖고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니터 어떻게 할 것인가. 저게 실세계와 디지털과 가상을 연결하는 그런 체제가 되면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는 저그 디지털 트윈에 기술에 빠져 있어요, 지금. 왜냐면 실제 버추얼월드에서 실세계 AI 모델이 동영상 실세계가 있고, 자율주행차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자율주행차 운영하는 것보다 어딘가 모니터하는 부분, 그 모니터하는 부분이 이제 버추얼 월드가 되는데, 그새 막강한 디지털 세계가 있고요. 그 디지털 세계와 실세계와 버추얼 월드를 연결해주면서 모니터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모니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기업들이 지금 아직 미스테이크한 부분이 있고, 그게 디지털 트윈인지 모르고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그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많은 AI 솔루션들을 적용하는 기업들 가서 실제 실사를 가보니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AI가 적용돼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전하는 장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디지털 트윈인지 몰라요. 그냥 모니터만 하고 있대요.
모니터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니터 한 다음에 필요하면 안전 조치를 취하면서 그렇죠. 그 솔루션이 그 작동하는 솔루션이 안전한가 안 한가 판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디지털 트위는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한 분이 그 싱크로나이즈 시켜가지고 피지컬 워드를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AI 세프티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들어가요. 모니터하는 부분. 왜냐면은 그 자율주행차가 만약 운전할 때 한쪽에서는 계속 관절체를 모니터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놔뒀다가는 큰 사고가 터지죠. 그렇죠? 모니터는 노멀이면 괜찮지만 그래서 그걸 빨리 모니터링해서 그게 세프티를 벗어나 어떤 그런 규정을 벗어나게 되면 조치 취한 노직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안전 쪽에서는 저 오퍼레이터의 모니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실제로 모니터 그 우리가 안전은 저기서 우리가 발견될 테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고 왜 이쪽은 제가 들 얘기하냐면 이쪽은 많이 연구되고 있고 상당히 그 제가 우리가 그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그 이쪽 오퍼레이터 쪽은 모니터 쪽은 덜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강조하고 저거 실제로 안전 쪽이야 안전 문제 발생은 저쪽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ASF 때는 요게 이제 아까 그림을 똑같은 그림인데 요거는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 올해 1월 달에 요게 그림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전 다시 한번 그 그림을 총괄할 수 있는 그림. AI의 세프티는 저 과정을 다 봐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하는 부분에서 플레인과 디자인하는 부분, 데이터 수집하는 부분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주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되게 모델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베리피하고 밸리티하는 모델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적용되는 그렇죠? 미티게이트 시스템은 그래서 디플레이 시키고 유지하는 부분에서 봐야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모니터링, 오퍼레이트하고 모니터하는 부분에서 잘 봐야 된다. 이러한 청광을 다 AI 세프트에서 고려해야 된다. AI 세프티는 이 모든 플로우를 다 보고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상당히 이 그림이 제가 좋았고요. 리스트에 써 있어요. 혹시 나중에 이거 필요하시면 저희 뭐 자료를 되게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이 자료 잘 굉장히 좋은 자료고 한번 보세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리스크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데이터 실제로 그 AI 필요한 데이터도 확보하고 학습도 하고 사용하고 그 실제로 AI 시스템 내에서 사람과 안전망 그 관계자와 인터넷 부분에서 리스크는 다 있다. 리스크는 다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굉장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AI 세프티라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다 고려해야 된다고 언급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AI에 대한 플로우를 쫙 나열했어요. 이거는 이제 어디 썼냐면은 이번에 2025년 1월에 나온 AI 액션 서밋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나온 그런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딱 설명하기 너무 또 좋더라고요. 우리가 봤던 그 플로우죠. 제일 처음에 데이터 그러니까 디자인은 안 나왔어요. 디자인은 안 나왔고 그 데이터 콜렉션부터 프리프로세싱 해가지고 프리트레이닝 시키고 파인 튜닝 시키고 그다음에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시키고 디플레이먼트하고 마지막에 포스트 디플레이먼트 모니터링 하는 것까지. 그럼 우리 AI 세프티가 어디서 발생되냐? 딱 느끼는 거는 우리가 많은 저기 AI 개발자들은 다 어디냐면은 뭐 프리튜닝이나 파인 튜닝 많이 거기 있죠. 그렇죠? 저는 거기는 아니라고 해요. 거기는 이제 당연히 봐야 되지만 아까 제가 그 소프트웨어 얼라이먼 AI 얼라이먼트 쪽 관점에서 파인 튜닝 봐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어디서 튀어나오냐면은 여기서 튀어나와요. 제가 저기 실제로 포스트 디플레이먼트 모니터링 실제로 우리가 AI가 탑재된 솔루션이 운영될 때 과연 그 안전한가? 뭔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혹시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는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영화를 보면은 그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은 AI 기술 적용됐고 이런 부분이 터지는 게 나타났을 거예요. 문제가 터진 게. 문제가 터져야지만 뭐가 잘못됐다고 인지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또 한번 그 이 법률 자문가한테 봤더니 법률 자문가는 아직 케이스가 없대요. 웬만한 사건 터지면 다 지금 옛날 테슬라가 그 인지 잘못해가지고 교통사고 냈을 때 그거 우리가 리스크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왜? 지금 터지면은요. 지금은 터지면은 바로 다시 파인 튜닝 시켜가지고 재학습을 시키죠. 그래서 그거를 고치면 끝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스템 만들어서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솔루션이 안전하다? 그럼 안전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냥 바로 다시 우리가 다시 그 학습을 시켜서 다시 시스템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런 과정이 지금 초기 단계라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상용화돼가지고 막 돌아가는 제품들이 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AI 세프티의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 자율주행차 레벨 4 지금 레벨 3 제가 보는데 자율주행차도 제가 딱 봤어요. 제가 딱 봤을 때 만약에 현대자동차 관계자가 물으면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딱 만들었을 때 한국에 납품하는 자율주행차와 간단하게 제 학생이 싱가포르 학생이 있어요. 싱가포르 납품하는 자율주행차 똑같은 자율주행차인가 완전히 달라져요. 뭐가 아까 가던 시티에서 어휘니스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있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왜? 볼 때는 똑같지만 실제로 메이킹, 실제로 판단할 때 두 조건이 다르거든요. 학습하는 내용에서 모두 다 똑같은데 그 결정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군에서 무기 체제도 나라 팔 때도 그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그게 왜냐면 그 디시전 메이킹하는 로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AI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트 디플레이먼트가 되게 중요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우리는 그래서 안전한 AM을 잘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뭐 설명 가능한 기술도 확보해야 되고 품질 관리해야 되고 간과는 테스트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단어들이죠. 그리고 AI 구현에서 파이어 시스템 알고리즘 잘 적용되고 적대적 공급받고 이건 보통 우리 AI 이제 안전하다 나오면은 우리가 개발할 때 이제 주로 고려할 사항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 안 쓰고요. 중요한 단어가 저는 요거를 보여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가장 중요한 요 가운데 요것도 저희가 이제 이 리스트에 나온 단어예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죠.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첫 번째 이 부분을 딱 봤을 때 중간에 거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I 세프티의 가장 중요한 거번이죠. 거번. 거버넌스가 제일 중요하다 단어 생각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첫 번째가 보면 게 우리가 맵. 실제로 동작되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해서 우리가 상황을 인지하는 거거든. AI 솔루션이 적용됐을 때 그 부분들을 정확한 인지를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지금 동작되고 있는가를 굉장히 이제 파악하는 부분. 그래서 컨텍스트를 다 이어가지고 리스크와 연결된 부분이 있는가를 있는가를 찾기 위한 정보들을 다 갖고 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갖고 오면은 그 측정된 데이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떤 리스크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주로면의 미주먼트. 그 미주먼트. 이게 저기서 저 미주먼트를 어디서 하느냐. 지금 첫 번째 저 맵이라는 부분에 대한 단어는 실제로 동작되고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미저먼트를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저게 이제 그 AI 솔루션이 적용된 그러한 그 제품들이 동작되는 환경이 되겠죠.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들은 어딘가 모니터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이거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컨트롤하는 부분이 아직은 자율주행차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우리가 내배포 자율주행차 없기 때문에 지금 어제 우리 서울 그죠? 그 한국교통공단에서 25개 항목 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시도한다고 지난번에 공지가 떴더라고요. 내배포 자율주행은. 근데 그 25개 항목이 언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그 리스트 못 봤는데 보게 되면은 이제 뭔가 나오겠죠. 그 측정을 하겠죠. 얼마만큼 안전하게 위배됐는가.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위배에 대한 리스크를 해쳤던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하냐면은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조치를 취하는 거죠. 매니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매니저를.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어떤 AI 솔루션을 개발해서 실제로 AI 세프티를 얘기하려고 할 때 하나의 부처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의 부처가. 솔루션이 적용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부분은 제가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 이거를 많이 신경 쓰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거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법이 만들어야 되고, 행안부 통해서 실행이 돼야 되고, 실행이 돼서 리스크가 터졌을 때 사법부가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이 AI 세프티는 3법이 우리가 하는 입법, 그다음에 행정, 사법이 다 연결되어서 동작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AI 솔루션이 적용돼서 동작될 때 과연 그거 어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가 아직 그렇죠? 그래서 법이 좀 많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제 행안부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산자부나 과기부나 기토부나 뭐죠? 이거 보건복지부나 다 운영이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나왔던 그 키오스크의 노인자 약자 보호하는 거 거기 AI가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핸드폰에도 그 저기 우리 노 되게 약자를 위해서
많은 솔루션이 들어가요. 그때 만약에 그 솔루션에서 유배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렇죠? 그게 어떤 거는 저 키오스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했고 이쪽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했어요. 모바 쪽은. 근데 부처가 또 다르거든요. 근데 부처가 다른데 법은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다 보면은 AI 솔루션이 적용됐을 때 매니지먼트한 부분에서 이제 그 각 우리나라는 이제 부처 간의 협업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되게 중요하다고 좀 강조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법안, 우리가 법적 윤리적 규제와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게 지금 그래서 AI 세프티 연구소도 뭐 등등등 해서 굉장히 많이 고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협회에서도 이쪽을 많이 신경 쓸 거로 좀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도 그래서 이런 이쪽 위원회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거고 많은 기업체들이 AI 솔루션 개발한 그 기업들은 이 법안을 굉장히 고려해야 된다. 법안을. 법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싶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제 연구실에서 했던 내용. 저희 연구실에 해가지고 이제 국제 논문도 내고 우리 특허도 냈던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에이패스라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AI 샘플을 고려하려면은 어댑터빌리티를 그 어댑터빌리티 설명은 저기 다 들어 있어요. 어댑터빌리티, 페어니스, 그다음에 트랜스퍼런시, 이스터너빌리티, 어카운터빌리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단어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 AI라는 단어가 AI 어떤 시스템 만든다 그러면 저 다섯 가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저기다가 저는 하나 더 뒀어요. 여기다 안 뒀는데 저걸 덮을 수 있는 엄블레라 하나 할 수 있는 엄블레라는 키워드를 하나 둬서 저런 거를 덮을 수 있는 하나의 또 뭔가 위에 우산이 하나 있어야 된다. 왜냐면 그게 그래서 엄블레라를 지금 집어넣는데 엄블레라는 제가 옛날에 이제 딴 데서 집어넣는데 딴 사람도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저 에이펜트를 덮어줄 수 있는 뭔가 하나 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이제 그것도 하나 제가 고려해서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저런 고려해서 이제 안전성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제 저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고려할까는 이제 그 기업의 도면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하고 그런 키워드가 있었다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제로 이제 AI 안정성 연구하는 기가 많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여러분이 찾아보면 있는데 그래서 오픈 AI도 하고 있고 딥마인드도 하고 있고 MIT에서도 에이틱 랩 같은 거 만들어져 가지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니스가 이거에서 우리가 패치 이거 저도 요거 본 거야. 페어니스의 어카운터빌리티 트랜스파렌시 연구하는 그런 집단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그 팩이라는 단어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팩트.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금 산업에서도 구글도 에어 페어니스를 많이 연구하고 IBM에서는 AI 스탠다빌리티를 연구하고 있고 테슬라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안전성을 향상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렇죠. 그게 이게 지금 산업에서는 각 부문마다 아까 중요보다 페어니스라든지 이스탄빌리티라든지 그 지금 자체적인 세프티라는 그 관점에서 그 향상한 노력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다. 요거는 제가 그래서 이제 산업 하는데 원래는 이거 누르면 이제 동영상이 떠요. 저희는 자율주행을 연구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서 첫 번째 이걸 왜 제가 뒀냐면 자율주행이 레벨 3, 레벨 4가 가려면은 또 다른 안전이 타는 그런 플래닝과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걸 관점인 거예요.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율주행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레벨 4 사람이 없이 운전할 때 고려할 사항들인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부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통합된 연구가 아니라 문제점 하나하나 가지고 굉장히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왜? 안전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게 아까 설계하고 어떤 그 우리가 목적하는 그 솔루션에 만약에 위험수가 있다면은 그걸 잘 설계해가지고 디자인부터 한 다음에 저게 맞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학습 모델을 또 만들고 실제 이제 자율주행 적용돼서 이제 디플레이먼트 시켜가지고 진짜 되는가 테스트 하겠죠. 그래서 이제 잘 되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러한 조건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기업에 계셔서 뭔가 개발하려 그러면은 개발할 때 위험성이 있는 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플랜해서 디자인하는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찾을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게 되게 전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단어만 보고 이제 저게 요것도 헷갈리는 차선이라는 단어 썼는데 차선 변경할 때 이게 잘못되면 이제 안 되거든요. 지금은 안 돼요. 저게 굉장히 저 미묘한 문제였어요. 미묘한 문제 때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게 중국의 사람들이 나라가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거든요. 저 하나하나 단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그 연구 테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 우리가 안전이란 부분이
다양한 도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에서 지금 레벨 프로 가기 직전에 이런 부분들 좀 더 추가적으로 연구되는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망은 신뢰성 있는 AI 모델과 보안 강화는 AI가 필수적이고, 그래서 강한 뭐 AI 개발과 윤리적 문제, 그렇죠? 그래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AI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그냥 하나의 연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학연이나 정부, 국제 협력이 같이 이루어져서 열심히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속적 연구와 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법규와 정책 강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 중요한 거는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레포트를 보고서 아 이건 중요하다 해서 AI 세프티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우리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테마를 잡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